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33번째 게스트는 이번에 MBN이 최초로 기자협회에서 수상한 MBN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황재현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래도 다시 네, 한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부에서 지금 청와대 이진 기자를 맡고 있고요. 2007년 12월 입사한 13기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네, 동기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로 오기 전까지 또 다양한 출입처를 겪으셨잖아요. 주로 어디 계셨나요? 그 청와대 오기 직전에는 국방부에서 한 2년 정도 그렇죠. 외교안보팀. 외교안보팀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청 출입했었고, 네, 그 저랑 같이 전에는 했었고. 국제부 그리고 사건팀을 조금 몇 년간 오래 사건팀 했었습니다. 기자를 제일 예. 오래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주로 강남 라인 맞지 않으세요? 뭐 강남 라인, 마포 라인, 뭐 종로 라인 이렇게 뭐 몇 년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저랑 같이 광우병 촛불 집회 네, 네.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굉장히 먼 옛날 연차 많은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광우병 좀 옛날 일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MBN 기자협회에서 네네. 처음으로 만든 상이잖아요. MBN 이달의 기자상 어떤 상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기자협회에서 네. 저는 2월달 상을 받았는데요. 2월달에 있었던 보도 몇 개 후보를 추려서 아하. 그 기자협회의 한 기수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아마 25기가 선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5기 후배들이 또 음. 감사하게도 저희 하노이 음.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취재팀을 뽑아줘서 그 팀 제가- 전체에게 상을 네. 했는데 전체에게 줬는데 제가 뭐 저하고 이제 영상 취재 배완호 배완호 기자하고 이제 트로피 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둘이 그냥 대리 수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달의 기자상 혹은 올해의 기자상이 그 한국 기자협회 차원에서 주는 상인데 그동안 우리 MBN 지회 차원에서는 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이제 기자협회의 어떤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뭐 그 저희 갔다 온 게 하노이 갔다 온 게 뭐 그 숫자가 그 취재 기자 8명, 뭐 촬영 기자 8명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취지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금은 혹시 상금은 이제 신설될 거라고. 이번엔 아직 있습니다. 없고 예, 아직은 뭐, 예. 뭐 앞으로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네,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뭐 아주 없는 것보다는 예, 네, 기자협회가 그렇죠.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저도 네.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노력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자,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났을 때 네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문에 한번 출연하셨었고 네네. 이번에 또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어쨌든 이제 상을 수상하면서 또 출연하게 되셨어요. 어떤가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취재를 하고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도 취재를 해보셨는데 우리 MBN 취재진의 입장에서 그때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해 6월에 했던 싱가포르 회담하고의 공통점은 사실 몇몇 기자가 겹친다.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는 4명, 네. 촬영 기자 3명 정도가 많이 겹치네요. 네, 1차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같고요. 네, 절반 뭐 정도. 공통점은 그것 정도고 사실 차이점이 상당히 큰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MBN이 이제 특설 자체 스튜디오를 현지에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이 싱가포르 때는 싱가포르 정부가 네네. 만들어준 간이 스튜디오를 저희가 그냥 돈을 이용한 내고 거고. 그냥 임차를 이틀 동안 한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발로 뛰어서 뭐 장소 어디로 하면 좋을지 뭐 섭외부터 그다음에 설비 그리고 이제 기술국 선배와 저희 동기 형님인 고학승 형님이 가서 그렇죠. 두 분이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신 이런 게 최초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가장 큰 차이였다. 그 외에 뭐 취재나 촬영에서는 사실 뭐 1차와 2차 회담 순서도 비슷했고 뭐 그 외에는 뭐 좀 그 특성에 따라 달랐을 뿐인데 가장 큰 건 스튜디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별도의 특설 스튜디오까지 차려서 뭐 이원생 중계를 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네,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스튜디오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 국내 언론사들이 다 뭐 어느 방송사는 스튜디오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종의 하노이의 베이스 캠프 차원으로 스튜디오를 차려서 앵커하고
기자가 계속 이렇게 상주하면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앵커로는 정광재 기획보도 부장님이 직접 가셔서 또 진행을 하셨고. 네, 정광재 부장께서 가셔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자리를 일어날 틈도 없이 아이고. 계속 연결을 하고 중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진짜 역대 최다 인원이 이번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NBA 역사상 뭐 워낙 많은 팀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친구는 좀 이런 활약을 했다라고 꼽을 만한. 우리 지난번에는 연장현 기자가 뭐 예를 들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뭐 냉면도 얻어먹고 네네. 뭐 냉면 얻어먹진 않았나? 네, 어쨌든 좀 그런 일이 과장이 있었잖아요. 심하시네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활약한 팀원을 꼽자면. 이제 스튜디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스튜디오가 저희가 이제 하노이에 있는 롯데센터 7층 야외 공간에다가 차렸는데 사실 그 공간을 롯데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준 게 아니라 아하. 저희가 직접 가서 어느 장소가 좋을까라고 살펴본 끝에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발굴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차린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뒤가 배경이 잘 보여요. 일단은 실내에서는 뒤에 창 때문에 제대로 아.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내는 안 되고.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네네. 실외에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하. 수영장 옆에 그냥 웬 공터를 네. 전혀 쓰지 않는 공터를 찾아냈고 여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KBS하고 JTBC하고 따라온 거군요. CNN이 이제 자신들의 뭐 사정이나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네. 거기 바로 옆을 이제 아하. 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게 선발대로 갔던 이제 전범수 기자하고 조창훈 기자가 뭐 계속 발품을 팔면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이 좀 일단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좀 계기를 마련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공간 선점을 미리 한 거죠. 미리 네. 취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해외를 가면 이제 뻗치기를 숙소나 뭐 회담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 뭐 뻗치는 동안 정말 한 순간을 잡기 위해서 뻗치는데 그 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촬영 기자 쪽이 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 기자들 다 고생했다고 정말 말하고 싶고요. 특히 배완우 기자가 네. 뭐 조율도 하고 뭐 기자들을 보내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책임졌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현장 카메라 데스크 네,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해서 뭐 배완우 기자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국의 이희재 선배하고 고학승 저희 동기 형님입니다만 그 두 분도 이번에 기술국이 해외에 그렇게 오래 출장 간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2시간 시차 때문에 현지에 이곳에서 아침 7시가 새벽 5시거든요.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는 바람에 사실 거기서 뭐 타결이 되고 제재가 일부 완화됐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나갔을 텐데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또 그런 식의 해외 출장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북한 출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우리가 또다시 이런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될 점, 뭐 준비할 점,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좀 그 특별 팀이 좀 빨리 꾸려져야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한 달 전이라도 뭐 일단은 사회부나 뭐 다른 뭐 경제산업부 국제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흐름이나 뭐 알아야죠. 공부를 좀 해야 되지 맥락을 않겠어요. 알아야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외교안보 기사를 좀 쓰면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요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시킨다든가. 취재 기자 쪽은 그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힘든 게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기자가 다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하고 뭐 숙소를 본인들이 다 다 알아봐야 하죠. 되고 하는 게 사실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네네. 사실 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 예매를 하고 효율적으로 짜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를 좀 전담해서 뭐 예산과 관련한 기한을 올린다거나 그런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분을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훨씬 수월하고. 관리부 같이 가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해외를 간에. 같이 가는 네, 그건 아니더라도 가진 않아도 되는데 사전 준비할 때 해외를 가는 순간 절반은 이미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네. 가기 전까지 세팅 작업을 좀 행정적으로 도와줄 전담 분이 있으면. 근데 이러면 정치부 훨씬 인턴 효율적으로. 친구가 하긴 무리인가요? 그 정치부 인턴은 평소에 정치부 인턴으로서 해야 될 일이 또 뭐 국회나 그렇죠. 이쪽으로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너무 과중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명만 있어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싱가포르 때 스튜디오를 안 했고 이번에 했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 스튜디오를 꼭 해야 되느냐, 뭐 비용적으로 좋느냐 안 좋느냐는 사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주 많은 비용이 아니라면 스튜디오는 좀 해서 조금 현지에서 앵커가 일정 부분 좀 리포트도 많이 읽고 중계를 한다든지 좀 진행을 하는, 이번에는 사실 뭐 현지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 번 정도 조금 짧게 했었는데 좀 그렇게 원활하게 좀 메인 뉴스도 한번 해외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네네. 타사들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타사는 거의 메인 뉴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 네. 메인 뉴스 앵커가 와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그런 점을 한번 좀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국의 어떤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될 격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그게 뭐 해외 언론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뭐 CNN이나 이런 데는 그냥 특파원이 와서 그렇죠. 뭐 다 처리하고 하는데, 뭐 한국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메인 스튜디오를 아예 거기 와서 차리고 하는 게 사실 한국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타사와의 또 이런 뭐 어떤 인프라 경쟁도 조금 한번 저희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MBN 노조가 만난 사람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진행되는 MBN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맞춰서 우리 MBN에서 하고 있는 좋은 보도, 그리고 그 단독 기사나 뭐 특종 기사의 뒷얘기, 그런 것도 들어보는 시간을 꾸준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회 MBN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신 황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